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1 친구들. 3월 모의고사 좀 킬러 문항을 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제 처음 시험 보셨으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나 뭐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성적이 낮게 나왔을 거고, 꾸준하게 잘 정리해 난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얻으셨을 텐데, 뭐 3월 모의고사 고1 별 의미 없습니다. 맞죠? 대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보시고 왜 틀렸는지, 또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많은 여러분한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킬러 문항 문제풀이를 좀 시작해 네, 19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카운트하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거를 틀리신 친구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을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나눴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는 검은색을 칠해놨고 어떤 색은 흰색을 칠해놨거든요. 4등분을 해서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흰색의 개수가 168개일 때 이 검은색 타일의 개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한 변의 길이가 몇이냐 그것만 알면 돼요. 맞지? 이 한 변의 길이가 몇이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까? 그럼 A 제곱에서 뭘 빼면 돼? 168을 빼면 그게 정답인 거잖아, 값. 맞죠? 왜냐하면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흰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흰색이 요렇게 줄어갑니다. 지금 값. 그 다음 흰색은 당연히 이렇게 줄어가겠지, 값. 포인트는 보시면 이 흰색이 그 다음 칸으로 이동될 때 양쪽에서 한 칸 한 칸씩 와서 두 칸씩이 줄어든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값.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를 뭐 n개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값. 그러면 n 더하기 이렇게요. 그 다음 몇 개 줄지? n-2 이렇게 줄겠죠,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간다고. 그 다음 뭐겠어? n-4 이렇게 줄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쭉 줄었을 때 얘가 지금 4등분 된 거거든? 이 값이 몇 나와야 되냐면 168 나누기 얼마? 4가 나와야 됩니다. 42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맞죠? 이건 나중에 고2 넘어가시면 시그마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시면 돼. 근데 멍청한 애들이 여러분 잘 봐. 멍청한 애들이 여기서부터 세린다고요. 이렇게 세리면 어려워지는 거야. 맞지? 처음부터 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세리시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하나 느끼실 거는 자, 잘 기억해놔. 이렇게 줄다가 계속 줄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딱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지. 두 칸에서 끝나는 경우 있잖아. 두 칸에서. 무슨 말이야? 요게 네 칸이어서 네 칸. 그러다 두 칸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또는요. 그렇지. 딱 줄다가 세 칸에서 딱 한 칸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고.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시면. 맞지? 따라서 케이스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두 개 값. 이해되셨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자. 멍청하게 뒤에서 세리지 말고 앞에서 세리자고. 앞에서. 그럼 요 케이스를 따져봐. 무슨 말이야? 1. 맨 처음에 한 칸. 그 다음 세 칸.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리시는 거야, 값. 괜찮으시죠? 그럼 세려보자.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얘가 25잖아? 25에서 11을 더해. 그럼 36이죠? 36에서 13을 더하시면 어떻게 돼? 벌써 42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맞지? 중요한 건 뭐라고? 케이스가 두 개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야. 그치? 그럼 얘를 한번 해보자. 얘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럼 얘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맨 밑에가 두 칸이니까 4칸, 6칸, 8칸 이렇게 늘어나겠지, 값.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12까지 더한 게 얼마예요? 정확하게 42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값. 되게 신기하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12개였어. 얘가 몇 개라고? 12개였다고, 값. 맞지? 그러면 얘는 두 칸이니까 얘가 몇 칸이에요? 그렇지, 16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잖아. n이 16이었어. 그럼 끝났지? 16의 제곱 마이너스 168이니까 다시 말하면 256 마이너스 168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정답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88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 중등 수학에서 정해진 유형만 풀다가 이런 확 펼쳐진 유형들을 보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 카운트 하는 부분은 반드시 본인 걸로 좀 만드셔서 유형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네, 28번입니다. 28번 문제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거는 이 직각삼각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중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거든.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외심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하고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 있다고 된다는 거 보실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림이 너무 그지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요 삼각형이 이제 원의 중심이 M이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실한 거는 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얘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29번이랑 마찬가지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의 비가 1대2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16이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8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뭘 해보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해보시는 거지. 30하고 16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 나오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7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맞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얘도 17 아닙니까? 따라서 얘도 뭐에 있다? 원 위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호 A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X였거든요.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뭐야?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자연스럽게 얘도 X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닮음 이런 거 뭐 크게 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는 있는데 실전 시험에서 닮음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정규 과정에서 입각한 원주각에 대한 성질만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sin X 값을 묻고 있으니까 34분의 1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정답은 17분의 8이니까 문제에선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25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보시면 꼭지점이 서로 일치하는 이차함수를 줬거든요. 근데 얘 그래프는 뭐 꼭지점을 금방 구하실 수 있겠죠. 1,1이 꼭지점인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서 꼭지점이 몇 콤마면 1,1인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 말은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별 의미가 없다는 소리지. 왜냐하면 꼭지점을 줬기 때문에 얘를 깔끔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 그래프는 꼭지점을 같이 공유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왜 아래로 볼록한지는 a가 양수라는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y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x축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 보시면요. 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이 점이 b가 되겠네요. 그리고 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x축에 평행한 이 점을 c점이라고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그래프와 만나는 b가 아닌 점을 c인데 이 AC, 이 점이 a거든요. 지금. 맞죠? 따라서 AC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요렇게요. 요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결론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런 내용인 거죠. 괜찮으시죠? 가장 중요하신 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이차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물론 두 개가 있겠죠. 최대 최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칭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게 x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로 딱 1이거든요. 1.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이겠죠. 왜냐하면 이차함수는 대칭성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조금 보이셔야 됩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율은 1대2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요 길이가 실제 1이니까 요 길이도 1이잖아요. 따라서 요 길이는 2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요 그래프의 y좌표가 얼마일까? 다시 말하면 요거의 y축의 점의 좌표는 여기에 0을 넣은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y좌표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는 a 플러스 1에서 이 꼭지점의 y좌표인 1을 뺀 a가 될 겁니다. a. 그러면 1대2니까 얘가 a면 얘는 자연스럽게 2a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풀 수 있습니다. 이 BDC의 넓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이 BDC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2a니까 2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2a가 될 거고 얘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이 6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전개한 게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이 이 그래프랑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정리만 하시면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이 원래 좌표니까 a 값은 6,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12, c 값이 7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요 2a니까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7이니까 이렇게 돼서 정답은 31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참수는 대칭성을 쓴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특히 고1 같은 경우에 닮음의 활용 같은 부분이 많이 나올 테니까 문제 푸시는데 많이 용이할 겁니다. 대칭성을 잘 기억. 네, 30번 문항입니다. 30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론은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구하라는 게 요 삼각형의 둘레를 묻고 있거든요, 지금. 괜찮으시죠? 근데 이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그 나머지 한 점이 원 어디에 위치해 있든 수직이 된다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맞죠? 이렇게 긋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얘는 지금 2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이 정확하게 수직 2등분 되니까 얘가 15고 얘도 얼마냐면 15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얘가 25니까 요 길이가 20이 된다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지. 지금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거 알고 있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선을 그은 이제 요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서로 닮음이에요, 값.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면 어떨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는 거는 요 길이를 x라고 하시면 요 길이가 25-x거든.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h라고 놓으시면 이 위쪽 삼각형 입장에선 h 제곱값이 25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아래쪽 밑에 삼각형 입장에서 h 제곱은 30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25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제곱이 이렇게 맞지? 따라서 요 수식을 풀어보시면 x 값이 7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x 값이 7이니까 요 길이 값은 18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높이 값은 24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값.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실 사실은 뭐냐면 이거지. 요 삼각형의 닮음을 봐. 이 삼각형과 전체의 닮음을 한번 보세요. 얘가 1대1이기 때문에 전체 1대2의 닮음이에요. 값. 맞죠? 얘가 18이면 얘도 요 길이 같다는 소리인 거죠. 다시 말해 얘는 9야, 9. 괜찮으시죠?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얘가 18대 7이니까 요 길이도 마찬가지 닮음이니까 18대 7로 나뉠 거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값. 다시 말하면 이 CF 길이는요. 15 곱하기 25분은 얼마예요? 18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다고 값. 맞죠? 따라 실제로 5로 약분하시면 3이고 5로 약분하시면 5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5분의 54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길이도 나왔습니다. 5분의 54. 그리고 나서 나 개인적으로 이 문제 풀 때 얘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GF 구하는 게요. GF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뭐 정답 풀이식을 보시면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하적으로 풀긴 좀 어렵고 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풀어봤냐면 지금 얘랑 얘의 비율을 한번 구해봐봐. 무슨 말이냐면 5분의 54 대 9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9로 약분을 때릴 수 있거든. 9로 약분을 때리시면 얘 비율이 6대 5가 나오게 돼요. 근데 6대 5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어디서? 여기서요. 30대 25였잖아. 맞아요? 얘도 6대 5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체 삼각형이랑 결론은 GFC가 서로 뭐예요? 닮음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얘도 6대 5니까 얘도 6대 5겠지. 얘 길이도 얼마야? 당연히 9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삼각형 GFC의 둘레는 이제 9 더하기 5분의 54가 돼서 정답을 구하실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맞죠? 마지막에 GF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닮음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삼각형의 한 지름을 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좀 활용하시면 앞으로 다른 닮은 문제가 좀 심하러 나오셔도 조금 힌트를 잡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